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 취업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5년 4월 79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일반이 46명이니까는 사회 형평성만 33명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에 뭐 하반기 또 한번 뽑으려고 하는 건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 형평성을 상당히 많이 뽑는 입장입니다. 일반 사무소 경영 5명, 경제 2명, 기록 1명, 기술이 기계 16명, 전기 12명, 토목 10명. 그리고 사회 형평성 장애 그리고 보훈을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1차 서류 전형은 일반직 신입은 토익 750점 이상, 그러니까 850점은 있어야 된다. 800점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85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스피킹 오픽도 토익으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리한 입장이겠죠. 스피킹과 오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자, 기록물 관리는 기록관리학 석사 또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형평성에서 장애, 보훈은 토익 500점만 있으면 됩니다. 500점은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죠. 자, 평가 항목은 지원 자격이 적부, 입사 지원이 적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기소개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대사항을 보시면 2024년 공사 인턴 수료자 필기 시험에 1% 가점된다. 이거 대단히 큰 겁니다. 뭐 우수 인턴도 아니고 최우수 인턴도 아닌데 인턴을 수료한 분들은 누구나 필기 시험에서 1% 가점을 받는다라면 100점에 1점이니까 적지 않은 점수입니다. 자, 보험과 장애는 아주 전형적이죠. 좀 특이한 것은 저소득, 사회 형평성, 저소득 다문화, 북한 이탈, 경력 단절, 자립 청년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형별 5% 가점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무지하게 큰 점수입니다. 자, 특징 첫 번째는 인성검사 적부 판정하고요. 자기소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 따라서 경북 대구 지역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4월 7일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지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7일 날 시작해서 4월 15일 화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무 기술, 사회형평성 이 부분은 요건 이제 과거의 부분입니다. 올해는 아주 정확하게 과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법학은 보지 마셔야겠죠. 예, 지금 경영하고 경제만 뽑죠. 뭐 따라서 경영은 재무회계, 재무관리, 경영 일반 당연히 나오고요. 재무회계와 재무관리까지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고 경제는 거시미시 국제경제학까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직에 있어서 기계, 전기 토목이잖아요. 기계, 전기 토목이기 때문에 해당 직렬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형평성은 선택입니다. 뭐 경제 경영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술직은 각 직렬별 전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필기 전형은 나와 있지 않는 관계로 해서 과거 건데 사실 지금 과거에 작년과 재작년하고요. 한국가스공사가 별반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추리 능력, 자원관리 정보 능력. 자, 유의점, 단문, 장문형, 연산형, 자료 분석형, 추론형, 분석형. 뭐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일반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하고 조금 다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스공사가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 유형에 맞춰가지고 지금서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접수가 4월 15일이고
아마 필기 시험이 5월 달입니다. 지금서부터 한 달 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업기초 능력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가스공사 전공은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사실 경력만 본다면 재무회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무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사실 경제에서 계량 경작이 나온다면 어이쿠 해야 될 겁니다.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스공사에 합격을 하실 정도라면은 5대 화력은 당연히 합격되고요. 또한 한국전력기술 이런 데도 합격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국공도 합격될 점수까지 다다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전공에서 지금 한 달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벌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직업기초 능력에서 단문, 장문형, 연산형, 자료 분석형, 추론형, 분석형 이렇게 뭐 출제가 된다라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접근성 있는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쫓아가거나 점수를 벌릴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단문형, 장문형이 무엇이고 연산형, 자료 분석형이 무엇이고 추론형, 분석형이 무엇인지 여기서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차 면접은 인성 면접이고 그리고 PT 면접이 진행됩니다. 1차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2011년도서부터 아주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네. 제 유튜브만 보면 항상 채용 공고문을 놓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문 스터디를 꾸준히 들으시게 되면 이 PT 면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처 능력이 뛰어나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게 내 자신과의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게을러진다. 제발 게을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하나를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공사 필기까지 갔다가 면접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필기를 합격할 거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공기업이 아주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예전에는 2015년, 16년, 17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봐서는 안 됐습니다. 직업기초 능력은 조금 변천사가 있습니다. 옛날 SSAT, 그러니까 삼성 옛날엔 사트라고 얘기했죠. SSAT, ASAT로 그 유형이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렇게 단문형, 잡문형, 연산형, 자료 분석형, 추론형, 분석형 이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거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필기 능력에서 분명히 합격된다. 그리고 필기 능력 합격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가스공사에서 면접에 떨어지면 어우 정말 아깝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석세 취업학원은 2011년도 개원해서 지금까지 900여 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살아있다. 언제든지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석세 취업학원을 이용해서 빠른 합격을 원하신다라면 지혜로운 분들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그리고 자소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소서 첨삭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는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 동기입니다. 자신의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담아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십시오. 자신의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 전문성을 높이기 위했다라면 경력을 쌓았다 이렇게 사실 가스공사 경력자 좋아합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웬만한 공기업을 아주 유형 파악을 완벽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상당히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다고 절대로 유축될 일은 아닙니다. 전문성,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에서 전공을 열심히 공부한 거,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안에 전초, 그러니까 기초를 닦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의 저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저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스공사 입사되어서도 이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고 뭐 이렇게 글만 잘 쓰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의 질문은 어렵지 않다. 또한 과거의 교육과정과 경력들이 지원 분야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그러한 전공 지식, 기술 및 경험들이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경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요 정부에서 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기업들이 경력자를 은근히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도 직급 말고 전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까지만 해도요. 실제로 경력자들 채용을 거의 안 했으니 하긴 했지만은 아주 동등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요즘엔 아주 노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들이 지원 분야 업무와 어떤 관련성, 경력 없다고 해서 유축되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그럼 충분히 합격에는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자, 약 1000바이트입니다. 1000바이트라면 띄어쓰기까지 다 합치게 된다면 몇 자입니까? 한 600자, 500자, 600자 정도밖에 안 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 또는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를 작성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했던 구체적 행동을 기술하십시오. 자, 조직 또는 공동 목표예요. 이 얘기는 첫째,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주제 선정에 갈등을 겪게 되고 또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좀 이렇게 참여가 부족했던 그런 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갈등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경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경험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소개서가 좋아질 수 있다 아니면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학생회나 아니면 동아리 아시죠? 동아리에서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뭐 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등등등등. 그리고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아르바이트에서는 좀 이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모전 뭐 이런 거를 할 때 일어났던 갈등 관계. 그래서 갈등 관계는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권 가정 중에서 갈등 관계는 무조건 두 개는 찾아놔라. 두 개는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 자소서에서도 이렇게 질문하지만 실제 3차 면접에 가서도 또 질문할 겁니다. 또 다른 갈등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종종 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갈등 관계의 경험을 찾았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기승전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3입니다. 직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갑질 근절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 갑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아르바이트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뭐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경력을 갖고 있는 데서 내가 이제 원청사다 아니면 뭐 협력사다. 내가 원청사다. 갑질이 일어나잖아요. 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경력이 없다라면 아르바이트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뭐 지점장이 아니면 사장이 갑질 근절 문화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노력해 보았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경험을 가지려고 노력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소재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최근 에너지 분야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분야 이슈. 지금 에너지 분야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스 무지하게 비싸게 정말 가스비가 어느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까, 진짜. 예. 그러나 가스가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 이슈가 되긴 합니다. 지금 어딥니까? 미국의 알래스카 그 가스관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보고 투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을 나는 관심 있게 읽었다라고 한다면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관계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스나 에너지 분야의 중동에서의 그 거래는 저는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면 중동이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한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지금 건설과 관련된 일을 수주를 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라면 사실 가스 수입이다, 석유 수입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중동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가스나 가스 사용이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 이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무역의 균등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평상시 신문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의 아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가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환경 보존이죠.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이루고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고민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된 평상시에 신문을 꾸준히 봐오신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지 않으신 분, 게으르신 분들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지금까지 신문을 보지 않았다. 지금서부터라도 신문을 꾸준히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입니다. 국가스, 한국가스공사의 핵심 가치 네 개죠. 안전우선, 미래주도, 열린사고, 소통협력. 여러분, 안전우선 같은 경우는 뭐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뭐 아르바이트 중에서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안전우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안전우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아니요.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미래주도형 뭐 인지, 미래 주도형이라면 나는 경험을 중시하고 또한 직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래 주도에 저는 이렇게 조금이나마 부합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열린 사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능동적 사고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능동적 사고력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의 꼰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서도 지금 꼰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뭐다? 열린 사고, 긍정적 사고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 긍정적 사고력을 갖지 않으신 분들 무조건 떨굽니다. 그 얘기는 뭐다? 열린 사고가 결국은 팀워크를 좀 더 신장시키고 그 팀워크가 결국은 한국가스공사의 미래 지속가능 경영에 큰 바탕이 되지 않던가요? 따라서 열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이 열린 사고를 쓰게 된다면 어우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열린 사고를 쓰시게 된다면 글 쓰는 것 자체도 어려우실 겁니다. 자, 소통 협력. 여러분들은 언제나 소통하려고 했고 협력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관계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관계를 가지려고 항상 묻어내를 쓰셨어요.
뭐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동호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동아리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학생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친구에게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자, 그거를 찾아서 소통 협력. 저는 항상 소통하고 또한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세를 가진 인재입니다. 요거는 좀 위험스럽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서 나와 동일한 부분을 먼저 선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자, 위 네 가지 중에 본인의 역량과 부합한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타인과 차별화될 참 요 부분 여기에 홀딱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스공사에서 절대로 타인과 차별화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가스공사만이 아니라 공기업은 공공기관은 무조건 타인과 차별화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본인의 핵심 역량을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저의 이러한 핵심 역량이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건 똥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업으로서 코카스가 나가야 될 방향. 코카스의 미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꼭 읽어보고 이걸 쓰시기 바랍니다. 그 안 읽어보고 쓰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가스공사의 미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미래 보고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 경영지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마다 뭐 미래 보고서, 뭐 경영 보고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뭐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더 읽으셔야 됩니다. ESG 경영. 요까지 같이 읽고 자, 핵심 가치를 선정해서 글을 써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바이트 이거는 충분히 쓰셔야 되기 때문에 1500바이트네요. 이 1500바이트가 꽤 되죠. 이 지속가능 경영도 네 번째도 1500바이트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1000바이트 안에 쓰기가 애매한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자기소개서 첨사 또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가스공사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필기 능력에서 무엇을 지금 한 달 동안 내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점수를 쫓아가든지 아니면 차이를 벌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틈틈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고민하신 분들이 가스공사에 좀 더 합격될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